안녕하세요. 아들만 셋 있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듣죠. 주로 가족이나 주변에서 안 크다가 나중에 크더라. 군대 갔다 왔더니 키가 컸더라. 20살 넘어서도 키가 컸네. 아니면 부모님도 나중에 키가 컸으니 너도 나중에 클 거야. 등등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성장치료는 성장호르몬 주사요법과 수술 두 가지뿐입니다.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판이 닿기 전에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키 크는 수술로 알려진 사지 연장술은 성장판이 닫히고 난 뒤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일리자로프 박사에 의해 개발됐고요. 처음엔 조각난 뼈를 외부에서 고정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리자로프 박사는 휜다리 교정을 위해서 이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뼈 길이를 늘릴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키 크게 하는 수술로 쓰이게 됩니다. 이 수술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성장판이 닫힌 성인이 유일하게 키가 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인위적인 방법 말고는 키가 언제 많이 자랄지 언제까지 자랄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만큼 키가 크는 데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일찍 키가 크는 사람도 있고 늦게 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병적으로 계속 크는 사람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자라지 않다가 늦게 크는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은 터키 출신의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이고요. 지난 2009년 243cm의 키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그의 키는 251cm까지 성장했고요. 술탄 코센은 뇌하 수체에 양성종양이 있어서 성장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거인증이었습니다. 이 양성종양에 의해서 성장이 끝난 후에도 성장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경우엔 말단 비대증을 일으키게 되죠. 술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탄은 말단 비대증을 앓으며 이후에도 키가 계속 자랐습니다. 말단 비대증이 오면 심장이 커지고 손발도 커지게 됩니다. 골절도 자르고 당뇨, 부갑상선, 향진증이란 병도 생기고요. 그래서 뇌하수체에 있는 양성종양을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2012년 말단 비대증 수술로 현재는 완치된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거인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20살이 넘어도 키가 계속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유지되는 경우엔 성장판이 20대 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계속 과하게 분비되더라도 성장판은 결국 닫히게 됩니다. 이런 흔하지 않은 병 얘기를 하는 건 성장기에 키가 잠시 동안 크지 않더라도 성장 호르몬이 꾸준하게 분비되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나중에 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장에 관한 것이 완벽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뿐이지요. 이 그래프는 키 성장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12세 정도에서 사춘기 급성장이 나타나고요. 1년에 10cm 가까이 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나이에 오진 않습니다. 사춘기 급성장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클 수 있지만 그에 맞는 몸 상태를 유지하면 키 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몸 상태일까요? 앞서 뇌하수체 양성종양에 의한 거인증의 경우를 봤을 때 성장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가 20대까지 성장판을 늦게 닫히게 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장이 오지 않은 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IGF-1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뼈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키가 안 자라니 대충 생활하다가 크고 싶을 때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끔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키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죠. 여러 연구 결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급성장기에 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클 일이 없겠군 하면서 성장보다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장기에 키가 안 자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환,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성장기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졌고요. 질환에 의해서라고 하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큰 병에서만 키가 안 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영아기 때 단순 설사도 키 성장 지연이 올 수 있고요. 설사를 치료하고 난 후에 키가 잘 자라게 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것도 부모의 사별,
이온 등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키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양 부족 상태는 키 성장을 방해하는 큰 요인인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키 성장은 다시 회복됩니다. 이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뇌에서 성장 호르몬은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는 그렐린이란 허기짐을 느끼는 호르몬 때문이고요. 비록 성장 호르몬은 많이 분비되지만 간에서 IGF-1으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다른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키 성장에 쓰이지 않기 때문이죠.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된 후엔 성장 호르몬의 IGF-1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키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질환에 의한 성장 지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은 성장보다는 손상된 세포 재건에 성장 호르몬을 더 투입시키게 되죠. 인체의 생리 메커니즘은 치료와 성장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시간 동안 치료를 해버려서 성장 시간을 써버렸다면 성장의 기회가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키가 자라지 않다가 나중에 자라는 것을 캐치업 그로스라고 합니다. 캐치업 그로스의 최근 가설에서 보면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 환경에 접하게 되면 성장판 줄기세포의 증식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식 능력은 보존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 환경이 사라지고 나면 성장판의 줄기세포가 다시 증식하게 되고 키가 크게 되는 거죠. 캐치업 그로스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5세 때부터 8세까지 병을 앓는 동안 키가 자라지 않았죠. 앞서 보여드렸던 평균적인 성장 속도 그래프에 보면 5세부터 8세까지는 연평균 5cm 정도로 키가 크기 때문에 15cm 이상 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해서 키가 거의 자라지 못했죠. 병이 치유된 후에 키가 자라기 시작하여 만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키 성장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성장이 방해받는지 찾아내야 하고요. 키가 자라지 않을 때에도 성장 호르몬 분비는 지속적으로 잘 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방해 요인이 사라졌을 때 키가 잘 자랍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위해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야 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